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청력이 떨어지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청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난청이 있다면 치매 발병 위험이 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는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청력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는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뇌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난청이 단지 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에 직결된 문제임을 아셨나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83세의 나이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8년 동안 진료를 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한 환자와의 대화가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80세를 넘긴 박정수님, 이분은 5년 전부터 보청기를 착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요즘 매일 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10분씩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까지 저는 귀 운동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귀 운동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귀 운동이 청각을 자극하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귀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귀 마사지를 통한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귀 뒤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청각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우리의 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리고 이 귀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분씩만 귀를 마사지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직접 경험해본 사례들을 통해 더욱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만 그 실천이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귀 마사지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바로 소리 자극을 통한 청각신경 활성화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들으시나요? 사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다양한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 소리를 적극적으로 청각신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히 다양한 소리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각신경을 둔화시키고 결국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청각신경은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합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75세 때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군요.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점차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말을 정확히 듣지 못하고 반복해서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 자극을 통해 귀와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라디오를 들으며 중요한 단어를 따라 말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음악을 들으며 박자에 맞춰 춤을 춰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간단한 활동이 여러분의 청각신경을 자극하고 뇌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한봉 님이라는 76세의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생활하던 그는 점차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추천한 것은 의도적으로 소리 자극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15분씩 라디오나 팟캐스트를 듣고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를 따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그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이 청각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단순히 귀를 듣는 것을 넘어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루에 15분만 라디오나 자연 소리를 듣고 그에 맞춰 말을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한 활동이 뇌와 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소리 자극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너무 큰 소리는 오히려 청각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대화 소리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바로 정적과 소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거나 반대로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귀 건강과 뇌 기능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적과 소음의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너무 조용한 환경에서는 귀가 오히려 예민해지고 반대로 지나치게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 귀와 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던 중에 만난 79세의 박영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희님은 아파트 고층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집안에서는 항상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처음에는 그 조용함이 좋았지만 점차적으로 작은 소리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조용한 환경이 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영희님은 마트나 시장에 가면 소음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제시한 방법은 점진적으로 소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집에서는 하루 중 2에서 3시간 정도 완전한 정적 시간을 가지도록 권유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연 소음이나 라디오 소리를 아주 낮은 볼륨으로 틀어놓고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귀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또한 외출 시에는 처음에는 조용한 공원을 거닐며 점차 사람이 많은 장소로 나가서 소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희님은 6개월 후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의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시끄럽다면 소음의 수준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귀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실 수 있지만 균형 잡힌 소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귀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도 여러분의 귀와 뇌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방법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한 이명을 겪고 있다면 정적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주 작은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에 대한 적응은 개인 차이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소음과 정적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만들고 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필요한 세밀한 조정들을 실천해 보세요. 이제 네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귀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턱 운동을 통해 귀와 그 주변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와 턱의 관계를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실제로 이 둘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턱의 근육이 경직되면 귀 주변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이로 인해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갈이 또는 턱 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 74세의 최철미님을 진료한 적이 있었습니다. 철미님은 젊었을 때부터 이갈이가 심했고 퇴근 후에는 턱이 아프면서 동시에 귀도 먹먹해졌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턱 근육의 긴장이 귀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미님에게 턱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턱 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 후 그는 귀 먹먹함이 상당히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밤에 더 잘 자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턱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턱 운동은 입을 천천히 벌렸다 닫기를 10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후 아래턱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각각 5번씩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턱 끝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뒤로 당기기를 5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 귀 주변의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제 조금 더 즉각적인 효과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와 검지로 턱 끝 아래쪽을 부드럽게 꼬집으면서 위아래로 10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입안에서 혀로볼 안쪽을 큰 원을 그리며 3바퀴씩 돌려보세요. 이 방법은 턱 주변 근육을 즉시 부드럽게 만들어 귀 먹먹함이 사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턱이 뻣뻣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이갈이로 인해 턱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턱 운동을 하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턱 부분을 5분 정도 찜질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턱의 긴장이 완화되고 운동을 할 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턱 관절 장애가 심한 경우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턱 운동은 단순한 운동 같지만 실제로 귀와 턱 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 귀 주변의 혈액순환을 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턱 운동을 통해 귀 건강을 개선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더욱 건강한 귀와 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번째 방법은 귀 청소의 올바른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청소할 때 면봉을 사용하거나 너무 자주 귀지를 파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귀를 청소하면 오히려 귀 안쪽을 다치게 하고 청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귀는 자연스럽게 청소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청소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응급실에 온 81세의 정희님을 만났습니다. 정희님은 면봉을 사용해 귀를 파다가 고막에 구멍이 생기고 심한 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청력도 갑자기 떨어져서 많이 놀라셨죠. 이런 잘못된 귀 청소로 인한 사고는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면봉을 너무 깊숙이 넣거나 너무 자주 귀를 파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귀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면봉으로 밀어넣게 되면 귀지가 더 깊숙이 들어가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귀 청소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귀 청소를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샤워 후 귀지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면봉을 사용하여 귀 입구만 살짝 닦아내면 됩니다. 면봉은 귀 안쪽으로 1cm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귀지를 제거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귀 입구의 먼지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에 그쳐야 합니다. 만약 귀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답답함을 느낀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인 후 면봉에 묻혀 귀 입구를 톡톡 두드려 주세요. 이 방법은 귀지가 부드러워져 자연스럽게 나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30초만 기다린 후 마른 면봉으로 귀 입구를 가볍게 닦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굳어진 귀지가 부드러워져 자연스럽게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귀를 청소하는데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귀 청소 시 상처가 생기기 쉬우므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중이염이나 외이염 병력이 있는 분들은 귀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는 매우 민감한 부위이므로 귀 청소를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귀 건강을 지키고 청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청소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부터 귀 청소를 할 때 더 신중해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귀를 청소하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조금은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귀 건강은 단순히 청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귀를 보다 더 잘 관리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건강한 귀와 뇌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귀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마지막 습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귀 건강은 그 자체로 중요한 요소지만 결국 귀는 우리의 전체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귀를 유지하려면 귀 자체의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청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양 관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음식이 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비타민 C와 오메가 3 지방산은 귀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주며 귀의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 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귀와 뇌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생선, 호두, 아보카도 등의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차, 나, 베리류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귀와 뇌의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귀 안쪽의 청각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귀의 기능이 향상되고 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는 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청각신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면 뇌가 재충전되며 귀와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두 실천하는 것이 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귀 건강과 뇌 기능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귀 질환은 종종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난청, 이나 이명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르게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귀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귀 건강을 잘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귀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귀가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기적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실천하는 것이 귀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열쇠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력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청력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앞서 소개한 귀 마사지, 소리 자극, 턱 운동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귀를 자극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준다면 청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 건강은 단순히 청력을 유지하는 것 이상으로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75세, 80세가 되어도 충분히 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제 귀 건강을 위해 실천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귀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귀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리 자극을 통해 청각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비타민 C와 오메가 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귀 건강을 점검하세요. 간혹 난청이나 이명 증상을 겪더라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씩 실천하며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 건강이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뇌 건강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한 귀와 뇌를 유지해 보세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 건강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고 관리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귀 건강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귀 건강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들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귀 건강,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 건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청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모든 대화나 일하는 과정, 심지어 일상적인 소리 하나하나도 귀가 잘 들려야 온전히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귀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청력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청력을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75세 이상이 되어도 꾸준히 귀 운동을 하고 청각을 자극하는 소리를 듣고 턱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다면 또한 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장기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일종의 투자이며 이는 나중에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일상적인 작은 실천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귀 건강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방법들이 조금 귀찮을 수 있고 때로는 그 효과를 즉시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나중에 그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한 것들이 결국 귀 건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뇌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 귀를 위한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귀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귀 건강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귀 건강을 위한 실천과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실천할 준비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실천 후의 꾸준한 점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그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지 혹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단기적인 실천뿐만 아니라 그 후의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 건강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청력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나이가 되면 청력 검사와 같은 간단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력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즉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할 경우 점차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청기나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 건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예전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해야 하는가 또는 혹시 텔레비전 소리를 좀 더 크게 켜야 하는가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반드시 귀 건강에 대해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청력은 갑자기 떨어지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미리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를 자주 사용하고 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청력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을 계속해야 합니다. 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실천을 일상으로 만들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변화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귀 건강을 유지하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하면 나중에는 분명히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동안 다뤄온 귀 건강관리 방법들을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 실천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정보는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행 가능한 실천법들이며 여러분의 건강한 귀와 뇌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었던 귀 마사지, 소리 자극, 턱 운동, 귀 청소법 등은 모두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었으며 각각의 방법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귀와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모든 방법은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꾸준한 실천을 통한 장기적인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실천으로 몸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10분씩 귀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꾸준히 청각을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귀 건강은 여러분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에 옮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점차 변화하는 귀 건강과 뇌 건강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태도도 여러분이 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귀 건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잘 알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서 귀 건강을 꾸준히 지켜나가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 건강을 위해 또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항상 자신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세요.